자, 그래서 최근에 무상증자를 추진한 기업들이 상한가로 직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주가가 단기 급등 후에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 무상증자를 한 상장사는 총 22곳입니다. 22개고 지난해 각 기간에는 뭐 30곳이 무상증자를 추진했고요. 일단 무상증자 뭐냐? 무상증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무상증자. 자, 무상이에요, 무상. 무상 뭡니까? 무상증자라는 것이 이제 업을 증여한다는 건데 자본 잉여금이나 이익 잉여금 중에서 일부를 자본금으로 편입하면서 신주를 발행해서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자,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공짜로 받는 거죠. 주식을.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주식 거래 유동성 확보와 주주 가치 제고 이런 것들이 명분이 서고 있고요. 일단은 뭐 정보기술 서비스 업체 IT센이 뭐 이 유동성 증가를 위해서 1대1 방식의 무상증자를 추진하면서 결정이 되면서 첫 상한가 최근에 직행했고 거의 뭐 전 대비 30배 넘게 치솟는 그런 경우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SOI 패널 역시 지난 12일에 1대1 무상증자를 추진한다고 공시한 직후에 이틀 연속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단 6거래일 만에 주가가 2배 급등한 이후 현재는 숨고르기에 들어갔음에도 거래량이 평소에 약 10배를 넘어서는 등 흥행몰이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또 텔콘 같은 경우도 그래요. 텔콘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 텔콘 역시 1대1 무상증자 추진 결정 이후에 장중 상한가를 터치했어요. 자, 텔콘 볼까요? 텔콘이 원래 굉장히 저평가 지금 같은 경우 굉장히 고가된 종목 탈바꿈했죠. 급등을 연속하면서 고평가를 기록했다라는 것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의 추세를 보면은 무상증자 추진 소식이 상한가의 보증수표가 되는 이런 셈입니다. 자, 무상증자의 마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권리락 발생 시 주가는 또 한 번 급등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권리락이라는 것이 이제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때 신주 배정 기준일이 지남에 따라서 주가를 조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1대1 무상증자의 경우 권리락 이후 주가는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데 이때 주가가 평소보다 싸다는 착시 효과가 발생하면 투자자들세가 유입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텔콤 같은 경우는 11일 자 11일 보도록 할게요. 11일 언제죠? 이때죠. 제 마우스 가리킨 바로 이때가 그때인데요. 자, 11일 날 무상증자 권리락 발생 당일에도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다날, 새우테크, 썬데이토즈, 뭐 CU 메디칼, 시트리 등이 올해 들어서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당일 주가가 높아졌고요. 다만 이런 권리락 이후에 치솟던 주가가 이내 제자리를 찾는 등 롤러코스터를 타는 경우도 많아요. 뭐 CU 메디칼이나 시트리 같은 경우 권리락 이후에 한 달 만에 주가가 10% 넘는 하향세를 보였고요. 텔콘 역시 권리락 이후 전날까지 주가가 뭐 15.3% 급락하는 경우를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무상증자가 일어난 후에 전후에 안 좋은 사례도 있지만 어쨌든 무상증자는 여러모로 봤을 때 무조건 좋은 것이다. 거의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무조건 좋은 건 없지만 한 95% 이상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한가의 보증수표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 무상증자에 대비해서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유상증자라는 것은 있을 유자를 써서 기존의 주주가 돈을 주고 주식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무상증자는 공짜로 준다고 했잖아요. 없을무. 근데 유상증자는 새로 돈을 주고 사야 된다. 그래서 약간 무상증자에 비해서 안 좋은 면은 있어요. 자, 근데 최근에 뭐 급등을 했었던 유명한 종목이 있는데, 지금 시장이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도 자기 갈 길을 꼿꼿이 갔던 IE가 있습니다. IE. 지금은 거래가 되고 있어요. 거래 정지되어 있는데, 어쨌든 보시면은, 이 상승세, 보시면은 급하죠. 급등주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자, 이런 종목이 왜 올랐냐면은 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에 최근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I 같은 경우 총 928억 4,300만 원 규모의 삼자 배정 유상 증자를 3건 실시키로 했다고 공시를 했고요. 타 법인 증권 취득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홍콩에 소재한 계열회사에 대한 추가 지분 출자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고, 계열사의 이런 자금을 사업 확장을 위한 타회사 지분 양수 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무상증자와 달리 유상증자는 주의가 필요한데, 새로운 곳에 투자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 IE의 경우와는 다르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무리한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투자자들이 지기가 싫어서 주식을 내던지는 경우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주주들에게 좋은 무상증자와는 달리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왜 증자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무상증자 뭐죠? 무상증자는 무조건 좋은 것이다. 거의 좋은 것이다. 95% 이상 무조건 급등할 가능성이 높고,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유상증자 바로 무조건 좋은 아니에요. 반반이라 보시면 됩니다. 반반을 보시면 되는데, 앞서서 사례 I의 경우 그런 경우를 보시면은 대규모 자금으로 멋있는 곳에 또 좋은 곳에 투자를 한다 싶으면은 좋은 경우가 생기거든요. 60% 정도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다만 과도하게 실시하는 경우 기존의 주주들이 좀 주식을 새로 사야 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안 좋게 작용해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유상증자는 그때그때 판별이 필요하고, 무상증자는 그래도 이거는 좀 대부분 믿고 살 수 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이 무상증자 걸리면 대박인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